차가운 병원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굳건했다. 거대한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소녀를 향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리고 소녀의 옆을 지키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에게 고개를 돌려 간절하게 말했다. 기계를 끄세요. 따님은 깨어날 거예요. 이 충격적인 한마디는 병실을 감도는 절망적인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소년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한 줄기 빛을 찾아낸 사람처럼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 소년의 이름은 김민준.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빈민가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이다. 그의 삶은 늘 팍팍했다. 깨진 유리창문 너머로 보이는 빛바랜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은 민준의 일상을 대변하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주는 늘 밝고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할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교과서를 펼쳤다. 민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쩌면 믿지 못할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계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다. 어릴 적 그는 폐쇄된 공장에서 일어난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부터 그는 주변의 기계 장치들이 뿜어내는 미세한 진동 속에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능력을 제법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고장난 라디오에서 주인의 숨겨진 슬픔을 읽어내거나 낡은 시계의 태엽에서 주인의 오랜 기다림을 느끼는 시기였다. 그는 이 능력을 주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거나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민준만의 비밀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는 이 능력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자신과 할머니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세상은 갑자기 뿌리째 흔들렸다. 늘 민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걷다 쓰러지신 것이다. 응급실에서 내려진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다. 할머니는 희귀병에 걸리셨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민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수술비는 민준의 상상 이상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도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나섰다.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었고 밤에는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수술비는 모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민주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떠올렸다. 남들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소년 민준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거대한 운명에 맞서고 한 소녀의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밝히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할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손꽃으로 찌르는 듯 했다. 희귀병이라는 진단은 그 자체로 절망적이었지만 거기에 천문학적인 수술비라는 현실적인 벽이 더해지자 민준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다.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온몸의 근육통과 싸웠다. 손끝은 거칠게 갈라지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술비는 그림자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통장에 찍히는 얼마 안 되는 숫자를 볼 때마다 민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거대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자신만이 홀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대로 할머니를 보낼 수는 없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할머니를 살려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이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의 외동딸 이수아는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1년이 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딸을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매일매일 지옥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그였지만 딸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모았고 최첨단 치료법이란 치료법은 모두 시도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희망을 주지 못했다. 딸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암시를 주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음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끝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우연히 TV 뉴스를 통해 이 회장과 그의 딸 수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최고 재벌의 외동딸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은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민준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 기계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 수아는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기계에서 수아의 감정 파동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는 무작정 이 회장의 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삼엄한 경비를 피해 병실에 잠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민주는 마침내 수아의 병실 문 앞에 다다랐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산소 호흡기가 연결된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이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놀란 이 회장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는 순간 민준은 용기를 내어 침대 옆 생명 유지 장치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의 손끝에서 차가운 기계의 표면을 통해 미약하지만 분명한 어떤 감정의 파동이 느껴졌다. 흐릿하지만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꽃 같은 파동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기계를 끄세요. 따님은 깨어날 거예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계를 끄세요. 따님은 깨어날 거예요. 라고 간절히 말했다. 수아의 생명 유지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의 파동을 그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꼈다. 그에게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향한 강렬한 외침이었고 민준만이 들을 수 있는 절규였다. 이 회장은 민준의 말에 처음에는 소년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수년 동안 최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가난한 고등학생이 나타나 기계를 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다니 이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달랐다. 그 속에는 거짓 없는 진심과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사랑하는 이를 지켜보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간절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이 회장은 순간 흔들렸다. 이 회장은 민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에게 작은 테스트를 제안했다. 네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수에게만 아는 비밀을 맞춰봐라. 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수아의 기계에 자신의 손을 댔다. 그리고 서서히 수아의 감정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 회장과 수아가 단둘이 여행 갔을 때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였다. 수아가 어린 시절 가장 아끼던 고민형을 잃어버리고 밤새 울었던 일, 그리고 그 고민형을 찾기 위해 이 회장이 비를 맞으며 밤새도록 헤맸던 이야기였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부녀만의 소중한 기억이었다. 민준의 말에 이 회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년의 주장이 단순한 허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기계를 끄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을 품었다가 딸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회장은 민준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내 딸을 죽일 수는 없어.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민주는 이 회장의 손을 잡고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진심으로 호소했다. 저도 지금 제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고통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할머니가 깨어나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의 슬픔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아 따님은요. 따님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기계가 따님을 가두고 있어요. 따님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해요. 민주는 수아의 기계에서 끊임없이 읽히는 희망 감정을 강조하며 이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 그는 기계의 작은 숫자들과 그래프 사이에서 수아의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속삭였다. 희망, 삶, 이 회장은
민준의 간절한 호소와 그가 전한 딸의 비밀에 깊은 고뇌에 빠졌다. 소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기엔 그가 알아낸 사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옥죄어 왔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지만 그 불씨가 딸의 생명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번민했다.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딸 수아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린 시절 수아가 아장아장 걷던 모습, 처음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왔던 순간, 사춘기 시절 삐죽거렸던 모습,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마지막으로 밝게 웃던 모습까지 모든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아는 그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런 딸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 말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정말 딸의 기계 속에서 감지된다면 그는 거대한 딜레마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아침 이 회장은 수아를 담당하는 의료팀과 그룹 자문단을 긴급 소집했다. 그는 전날 밤 민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생명 유지 장치를 일시적으로 끄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하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수아의 상태는 지극히 불안정하며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순간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단순한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이 회장이 감언이설에 현혹되었다고 경고했다. 회장님, 저희는 지난 1년간 모든 의학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료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 회장의 마음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냉철한 이성으로는 민준의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은 그를 쉽게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이 났고 이 회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 회장의 번민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이 회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수술은 하루하루 지연되고 있었고 수아의 감정 파동 또한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기계에 갇힌 채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의 삶에 대한 의지가 쇠퇴해가는 것이 민준의 감각에 또렷이 느껴졌다. 시간이 없습니다. 따님의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민주는 다시 이 회장을 찾아가 절박하게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기계는 따님을 살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님의 삶에 대한 의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따님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강한 불꽃이 있어요. 그것이 기계에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남아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이 기계에 갇혀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계가 꺼져야만 수아의 의지가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깨어날 수 있다고 간청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말은 이 회장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수아 자신이 민준의 입을 빌려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회장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 회장은 민준의 간절한 호소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직감에 마침내 이끌렸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민준의 말이 일견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수아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그 소년의 확신에 찬 눈빛은 이 회장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를 다시 지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로도 살릴 수 없었던 딸이었다. 이제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초자연적인 희망에 기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여전했지만 민준의 말대로 수아의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 회장은 모든 전문가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의료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생명 유지 장치를 끄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의료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회장은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다. 명령을 받은 의료진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의료 윤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듭 반대했지만 회장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수아의 병실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기계 앞에 섰고 민주는 침대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수아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교차했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침묵 속에서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의료팀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내 그의 손이 버튼 위로 떨어졌고 삑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생명 유지 장치의 전원이 꺼졌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화면은 암전되었으며 규칙적으로 울리던 기계음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병실은 순간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찢어질 듯한 고요함 속에서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수아의 상태를 주시했다. 이 회장의 눈동자는 초조함으로 흔들렸고 민주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절망적인 침묵이 한참을 흐른 뒤였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침대에 누워있던 수아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 아무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내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움직였다. 이 회장과 의료진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지만 이내 수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깜빡이기 시작했다. 흐릿한 초점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 회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의료진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적이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민주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옳았음을 그리고 수아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기계를 넘어 승리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흐느꼈다. 병실 안에는 감격의 울음소리가 희망의 창하처럼 울려 퍼졌다. 수아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병실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해 나갔고 민준의 능력이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왔다는 사실은 곧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 회장은 민준에게 깊은 감사함을 표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단순히 재벌 딸의 병실에 무단 침입한 학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를 통해 딸이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 회장은 민준의 손을 굳게 잡으며 할머니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민준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민준은 이 회장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물을 글썽였다. 며칠 후 민주는 할머니의 성공적인 수술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절망의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며 민준의 정성 어린 간호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민준은 수아와도 친구가 되었다. 수아는 민준에게 자신의 다쳤던 마음을 열어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 회장은 민준의 특별한 능력을 사회의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가난한 소년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본 것이었다. 민준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메신저가 될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이 회장의 지원 아래 학업에 정진하며 사회를 이해하는 폭을 넓혔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히 기계의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도구로 성장했다. 수아 또한 민준과의 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회장은 민준과 수아를 보며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희망에 있음을 깨달았다. 기계는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의 의지는 마음속에 있다는 메시지는 민준
수아, 그리고 이 회장의 삶을 통해 빛나는 진실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민준의 이야기는 한 소년의 기적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준의 능력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민준이 할머니와 수아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지, 그리고 그의 특별한 재능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민준의 다음 여정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